네,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보는 시간이죠.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실 텐데요. 전일 핫하게 움직였던 네 가지 종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HLB 한번 좀 보실 텐데, HLB가 지금 개발 중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지금 신약에 대한 허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항서제약이 개발하고 있는 캄렐리주맙이라는 약물이 일단 FDA 실사를 좀 통과했다는 뉴스죠. 근데 이제 이게 병용 약물이다 보니까 같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20%가 넘는 급등이 좀 나타났고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로 좀 나왔는데,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거예요. 90만 주 넘는, 그러니까 90만 주에 가까운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올라갔다 주가는 조금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저께 호재성 요인은 나왔지만 오늘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나타날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이죠. 샘CNS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YIK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. 자회사가 샘CNS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풀오브 카드의 핵심 부품이죠. 세라믹 STF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걸 이제 국내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,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에 대한 어떤 인상 의견이 좀 있어요. 작년 3분기에도 낸드 가격이 좀 반등을 했고, 그다음에 올해 1분기도 지금 한 20% 정도 반등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동사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에 조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관 매수가 상당히 양호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로 루닛인데요. 다보스 포럼의 준회원 자격을 지금 갖게 됐다라는 부분들,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대시킨다라는 어떤 내용들인데, 근데 저는 이 내용보다는 사실상 루닛을 비롯해서 의료 AI 진단이라든지 어저께 낙폭과대 종목들이 저점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왔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는 이런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, 현재 루닛 주가는 21선에 좀 터치가 되면서 85,000원은 돌파는 좀 확인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SFA 반도체 한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, 두산그룹이 인수 검토 중이라는 어떤 루머가 있습니다. 언론에서 또 나왔던 부분이고, 일단은 전기전자 언론에서 상당히 좀 유망한 언론 쪽에서 좀 발표가 좀 된 부분인데, 신사업 전략팀에서 지금 실사까지도 진행을 했다고 하죠. 그래서 어제 주가는 박스권 상단까지는 좀 올라왔습니다. 다만 매물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얼마만큼 이 매물 소화를 좀 잘 좀 진행할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개장 전 체크 포인트인데요. 일단 첫 번째 내용이죠. 우진엔텍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지금 청약은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고, 다만 이제 오늘 우진엔텍이 뭐 따따상을 갈 거냐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긴 하지만, 사실상 중요한 건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다. 다만 매물 부담이 좀 그 이후에는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, 그다음에 지금 모회사 우진의 어떤 주가 흐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들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우진 입장에서는 재료 소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무중 물량이 좀 상장이 됩니다. 60만 주 정도가 좀 상장이 될 예정이고,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작용될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내용이죠. 롯데하이마트, 하나투자증권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, 일단 기대치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. 큰 악재로서의 역할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. 다만 이제 예상보다 조금 좋을지는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, 주가가 이미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어떤 호재나 악재로 역할을 해줄 것 같지는 않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공략주 시간인데요. 관심 업종으로 또 두 가지입니다. 반도체와 레저항공입니다. 반도체는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, 하이닉스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 하더라도 뉴욕 증시에 지금 반도체 업종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저항공인데요. 제가 오늘 레저항공에서 공략주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. 얼마 전에 뭐 화장품에서도 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,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관찰하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, 레저항공에서 하나투어를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. 국내 1위 여행사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작년 4분기가 연간 기준에서 봤을 때 송출객이 가장 많았던 분기입니다. 그만큼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. 올해 특히 1분기, 이제 2월이면은 또 이제 구정 연휴가 있고, 우리가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.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기대감도 좀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. 작년 10월 달 이후에 주가는 한 50% 정도 올랐습니다. 사실상 상승 탄력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, 기관들의 매수,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14일 연속 좀 들어오고
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투신권의 매수도 상당히 좀 강하게 11월 이후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.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은데 작년 실적 기대감은 한 300억에서 340억 정도 추정치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건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기대치 요인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기대치 요인이 상당하다. 그래서 AI나 반도체 윗단에 있는 것들,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. 오히려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오늘 공략주로서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65,000원, 손절 라인은 51,000원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조금 유리한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설명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.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홍익진이었습니다.